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94쪽부터 주어져 있는 수능 대비 실전 테스트 1회, 2회, 3회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주어진 문제들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중학수학의 50가지의 개념 중에 그 일부가 사용된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대부분 수1과 수2 문항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미적분 선택자 그리고 확률 통계 선택자를 위한 문항이 있습니다. 기하 벡터는요? 기하 벡터가 아니라 기하는요? 기하는 뭐 여기 그림 있는 건 전부 다 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4쪽에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절대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차분하게 잘 읽으면 됩니다. 자, 문제 봤더니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 equal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그리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 여기에 y equal k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각각 AP라고 하고 A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서 CE라고 하였고 그리고 두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만난 점을 D라고 하였다. 이때 왼쪽 삼각형 ACT와 오른쪽 삼각형 PDE의 넓이의 비율이 1:2이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K가 뭐냐? 이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 중에서 뭐가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X축과 Y equal K는 평행합니다.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이 두 삼각형을 봤더니 높이가 K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넓이의 비율은 밑변 길이의 비율인데 이 밑변 길이는 뭘 찾아내면 됩니까? C와 D점과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죠. 자, D점은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죠? Y좌표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equal K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서 봤더니 2의 K승임을 확인하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K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주면 되니까는 이놈의 X좌표는요 2의 마이너스 K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옳지.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 비율이 1:2라고 하였고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높이는 같기 때문에 밑변 길이의 비율이 1:2가 됩니다. 오른쪽 큰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2의 K승 마이너스 1입니다. 왼쪽 삼각형의 밑변 길이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이고 그놈의 2배를 하면 OK 되었죠. 지수 방정식을 풀면 되네요. 자, 2의 K승이라고 하는 것을 양변에 다 곱해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의 K승을 그냥 T로 치환합시다. T로 치환하였더니 T 마이너스 1 이퀄 2에다가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었고 T를 곱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T제곱 플러스 T를 곱했어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차분하게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와 같이 되었다. 자, 그럼 인수분해 하였더니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입니다. 자, 봤더니 2의 K승이라고 놓은 이 값은요 1보다 큰 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T의 값 2의 K승의 값은 2임을 확인하였고 구하고자는 K 값은 1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배운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정식과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또 2번 문제를 함께 볼까요? 2번 문제는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4M의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였는데 삼각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네요. 내가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죠?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X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T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 다 나오고요. 자변식을 변형시켰더니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되었어요. T에 대한 2차 함수요. 그런데 범위가 이와 같이 제한되었고 내가 equal K 마이너스 1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다. 자, 무엇과 관련이 되죠? 아,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네. 자,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았죠? t 값이 2분의 1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좌변의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꼴이다. 자, 내가 y equal k-1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 됩니다. 그와 같이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이 점 지났을 때네. 최대값은 이 점을 지났을 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좌변 식의 값을 구해보면요. 1 가지다 대입해 보세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봤더니 2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라지 m-1의 값은 이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지 m의 값은 3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문제 풀 때는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가지런하게 손끝에 힘주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의 좌변의 식의 값을 구해주면은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계산하였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요? 넣어보세요. 4분의 1. 예. 마이너스 4분의 1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와 같이 나온다. 아, 나 이놈의 값이 다시요. 2분의 1 넣어보세요. 내가 k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따라서 최소값은 넘겨주고 계산하였더니 4분의 3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구하고자는 m 플러스 4 스몰 m의 값은요. 3 플러스 3이라고 해서 6이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습니다. 자, 뭘 이용하였니? 1학년 교과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본인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중학교 내용 또는 고등학교 내용이 이렇게 자주 쓰이고 활용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수능에서 수 1과 수 2 문항이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A에서 BC 위에 점 하나 T를 연결해서 AT라고 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B에서 AC를 바라보는 각의 크기는 30도이고 그리고 BD의 길이는 4라고 하였고 D에서 AC를 바라본 각의 크기는 60도이고 그리고 AC의 길이는 루트 21이라고 하였다. 자, 그렇다면 CD 길이가 어떻게 되니? 이놈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형은 6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세 내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당한 것이 알려져 있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또는 합동 조건, 닮음, 삼각비,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수학 1에서 배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운 삼각형에 대한 기본 성질이네. 자, 이 60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A, B, D라고 하는 삼각형의 D 내각의 외곽의 크기입니다. 그럼 외곽의 크기는 안쪽에 이런 두 개의 합과 같기 때문에 30도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4이고 x라고 모르고 루트 21이라고 알려져 있고 60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은요 SSS 삼각형 결정 조건 또는 SAS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유일하게 하나가 만들어지겠네.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변의 길이와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 1의 방법을 이용하려면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 1의 방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60도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변의 길이에 의해서 내가 2가 되어버리고 내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잖아. 루트 21하고 2 루트 3이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 또한 구해주고 나 2를 더해주면 x값이 나오죠. 자, 제가 뭘 이용했어요? 굳이 수 1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학교 내용으로 이렇게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학교 내용의 방법들을 한번 해볼까요? 요놈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나는 얼마? 루트 빗변의 길이 21 마이너스 요놈 제곱시켰더니 4, 3, 12라고 해서 얼마? 예, 루트 9가 나와서 3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2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얼마? 5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60도 알려진 각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루트 21이고 그놈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에다가 코사인 60도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것을 풀더라도 저 x값이 5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수학의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잘 하는 친구들이 수학 1의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했습니까? 예. 삼각형의 외곽을 이용했습니까? 예. 특수각의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용하였습니까? 예.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였죠. 또는 이와 같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세 변의 길이가 그리고 한 각이 알려져 있으니까는 유일하게 삼각형이 하나 결정되고 x값, 변의 길이 BCD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해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풀고 나서 쉽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개념이 다 활용되면요. 배점이 높은 문항이고 그 개념들 잘 모르면은 한없이 어려운 문항이 됩니다. 자, 수능 잡는 중학 수학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4번은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 B, C의 길이, A, C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알려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 네 접원이 있습니다. 이때 접점을 P라고 하였고 Q라고 하였습니다. 자, PQ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5, 6, 7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삼각형을 하나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접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PQ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PQ가 뭐죠? 접선과 만나는 점, 접점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건 접선의 길이입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지? 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또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해결을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길이를 t라고 해볼까요? 예, 이 접선의 길이 t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접선의 길이는 O-t가 되었고요. 그럼 나도 접선의 길이 O-t가 될 것이고 이 접선의 길이 7-t, 나도 7-t이고 둘을 더해주면 6이 됩니다. 자, 6은 두 접선의 길이 O-t와 7-t를 더해주면 되더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해서 접선의 길이 t를 구하였더니 3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PQ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3임을 알았고 이 길이가 3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나를 구해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각은 변의 길이가 5, 7, 6이 되는 삼각형의 6과 마주보는 한 내각입니다. 그럼 뭘 이용하면 됩니까?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P의 값을 구해주면요. 이건 1학년에서 배우는 거잖아. 수 1에서 배우는 거잖아. 제2 강의는 1학년 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고1 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중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고3을 위한 강의예요. 그럼 수 1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P의 값을 구해줬더니 나는 2 곱하기 5 곱하기 7 그리고 5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하면 된다. 나를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 오케이 해결되었어요. 자, 이 노란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x제곱이라는 값 또한 구할 수 있죠. 자, x제곱이라는 값을 구하는 것은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 몫으로 놓겠습니다. 숫자가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35분의 288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필요한 중학교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었니? 원과 접선이요.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 예, 원에서 접선의 길이요. 그 다음은 또 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되었으면 적당한 세 개의 요소만 알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알려진 거 봤더니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면은 구하고자 하는 PQ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 코사인 법칙? 아니요. 원에서 접선의 길이요. 접선의 길이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3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등비수열이래요. 크기순으로 차례대로 놨을 때 이것이 등비수열을 이루더라. 크기순으로 중간에 마이너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 근을요 적당한 순서로 배열했더니 등비수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도대체 이 상수 K의 값이 얼마인가?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이퀄 제로입니다. 이것의 세 근을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A,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R 제곱 이와 같이 하면 되겠네. 자, K가 얼마인가? 상수항, 즉 개수를 하나 구하라 그랬고 근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는 건가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근의 합은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곱해주면은 A제곱 R이 공통으로 있고 곱했더니 A제곱 R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곱했더니 A제곱 R제곱이 있죠. 그 다음 또 이렇게 곱했더니 A제곱 R의 세제곱이 있으니까는 R제곱 내가 어떻게 마이너스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그 다음 세 근을 몽땅 다 곱해주면은 AR의 세제곱인데 내가 얼마?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옳지. 위 두 식을 연립하면은 A 그리고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해진 걸 대입하면은 K 값 또한 구해지죠. 자, 위식을 가만 봤더니 위에 주어진 식을 세로 고쳤더니 A가 빠져나오고 1 플러스 R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었고 내가 3이라고 하였다. 그놈에다가 AR을 곱한 것이 R의 식인데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2요. 오케이. AR의 값이 마이너스 2임을 알았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부호 바꿔 써주면 되겠네요. 네, K의 값은요. 8이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세 근 그리고 미지의 상수한 개수를 하나 결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이 문제는요. 실제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에서도 그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 1 문제로 수열 문제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를 이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수열 문항입니다. 자, 봤더니요.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문제를 천천히 읽으라 그랬습니다. 각 변의 중점, 중점이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점에 대해서 배운 거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또는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이런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점을 이은 사각형을 그리는 시행을 반복했을 때 9번째 그려지는 사각형의 한 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 주어진 것을 봤더니 편의 넓이가 16인 정사각형이니까 한 편의 길이가 4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것의 중점과 중점과 중점.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나도 정사각형이 되고 원래 정사각형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본다면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든 거고 넓이로 본다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요 길이 4라고 하는 것이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 저 변의 길이는요.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또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또 이와 같이 정사각형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넓이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의 길이 A2는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 이와 같이 되겠네요. 옳지 되었어요. 그럼 규칙을 발견했죠. 아홉 번째 것을 물었기 때문에 A9 4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구성 오케이 되었어요. 예, 등비수열 문항이네.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계산해주면 8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도형에서 필요한 기본 내용이 뭐였니? 사각형의 중점을,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길이가 2이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요. 나는 얼마? 2루트 2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4인 것이 2루트 2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축소 비율이 변의 길이로 본다면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 그 과정을 한 번, 두 번, 9번 하였을 때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수열과 관련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Y축 위에 점 A점, A점의 좌표가 주어지기를 제로 6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4,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였다. 자, A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선 중에 하나를 그림과 같은 이 접선이요. 접선이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접선을 L이라고 하였다. 그래?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이 L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접했기 때문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접점과 이 접하는 점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중심의 좌표는 4, 2라고 하였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제로 6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를 FR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R이라고 하는 저 값이 제로로 가까이 갔을 때 FR, 저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니? 나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좀 미련하게 식을 다 계산할 건가요? 잘 보세요. 극한은요.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십시오. R이 제로로 가까이 가면은 원이 점점 작아지니까 L이라고 하는 직선은 AC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같아지죠. 끝났습니다. 내가 접선이기 때문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L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갔니? Y절편이 제로 6이고 4, 2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럼 X값이 4만큼 올 동안에 Y값은요, 어느 만큼 내려왔습니까? 4만큼 내려왔죠. 따라서 Y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한없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FR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 길이는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이 X축, Y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도입니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45도입니다. 내가 6이에요. 그러면 특수각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6일 때 나를 구하시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FR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수렴하는지 벌써 확인이 되었죠. 이렇게 하네. 그래. 복잡하게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용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함수의 극한이 들어가 있는 수 2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필요한 것은 원에서 접선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되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은 수직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접선이 굳이 아래쪽이 아니라도 위쪽에 주어진 것이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네. 또 필요한 게 뭐 있었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요. R이 세로로 가면 이렇게 되잖아. 내가 접선이 되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이 접선이 좌표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특수각이었기 때문에 6 그리고 반지름 FR이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6일 때 밑변 또는 높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해결이 되었죠.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본 내용으로만 수없이 반복하고 무장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차분하게 천천히 읽어서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산 없이 바로 해결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를 볼까요? 이 8번 문제는 아마 계산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요. 문제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간략하게 뭔가 문제를 새로 번역해서 새로 고쳐서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 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그 fx가 x 이퀄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A점은 알파 F 알파라고 해서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의 점이요. 그 다음에 B점은 1F1이라고 해서 극소값을 갖는 점이요. 이 극대점, 극소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를 물은 것 같으네. 그러면 이 함수 fx의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fx라는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수 위에서 잘 공부하였는지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이 점대칭이라는 기본 성질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수 2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내가 극대가 되는 점 A이고요. 내가 극수가 되는 점 P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알파 F 알파, 이 점의 좌표가 1, F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뭔가 선생님 특별하게 풀려고 했더니 없네. 그냥 계산해야 되겠네. 이 점의 좌표는 1, F1이고요. 왜?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뭐 특별한 걸 찾으려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요. 그 문제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일반적인 것을 하십시오. 그래,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확인하였니? 이놈의 길이가 1-알파입니다. 이놈의 길이는 F알파 마이너스 F1인데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2배를 시키면 나하고 같아지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알파와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수 2에서 배웠죠? 3차 함수 그래프의 극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미분은요, 기본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계산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것을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하면 된다. 또 너 미분하죠. f'x 이퀄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이다. 이퀄 제로 되도록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라고요? 알파하고 1입니다. 알파하고 1에서 미분계수예요. 근이고 계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F알파
마이너스 F1의 값.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이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입니다. 다시 식을 다듬어 정리하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놈을 다시 다듬었더니 그래 인수분해를 필요로 하네. 알파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놈 인수분해하면요 남게 되는 것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이요. 그 다음에는 또 인수분해하면은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이 남았고 플러스 P 이와 같이 되었네. 자, 네가 어떻게 되도록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놈 길이의 2배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2배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 내가요. 얼마인지 확인됐죠?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면 되네. 이거 다르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뭘 결정하라고? 극대극소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뭔지 알아내면 되는 거네. 근데 알파는 뭐였지? 이 방정식의 근이요. 근데 알파는 이걸 만족해야 되겠네. 오케이, 되었어요. 뭐가 필요하니?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1이 3분의 p입니다. 알파와 a와 p에 관한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건 뭐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p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세식을 연립하면 되겠네. 뭐만 찾으면 되지? 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를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알파가 연결되어 있네. A와 B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B도 알파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A는요, 곱해주고 계산하였더니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플러스 1이고, 그리고 B의 값은 3알파입니다. 나를 여기에 대입하여서 다듬어 정리하면은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2차 방정식 중에서 1보다 작은 것을 택하면 알파가 나오겠네요. 옳지, 확인되었어요. 자, 대입해서 식을 다듬던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식을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운 수능 잡는, 여기까지 배운 수능 잡는 중학수학의 50 개념 중에서 무엇을 이용했는가, 이것을 저랑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나 요거는 인수분해 하였더니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었고, 알파가 1보다 작은 놈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하였고, 자,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했더니요, f 알파 마이너스 f1의 값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얼마요? 4라고 하는 답이 구해졌죠. 자, 보세요. 뭘 필요로 하였니? 일단 수 2에서 배운 다항함수의 3차함수의 그래프 극대극소에 대한 것은 수 2 내용이다. 그러면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사용한 것이 뭐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고1 내용이에요. 또 뭐가 있니? 인수분해요.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2차 방정식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럼 8번은 좀 계산량이 많은 걸 넣어줬네.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이 치르게 될 수능에서 4점짜리
그 준 킬로 문항 정도에 해당되는 수의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9번 문제를 볼까요? 9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여기 지우겠습니다.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4cm이고 그리고 높이는 12cm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을 뒤집어서 이렇게 놨죠. 여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의 비율이 되도록 물을 넣고자 한다. 그렇다면 수면의 높이가 6cm 되었을 때 부피의 변화율, 이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깊이 다루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알고 있잖아. 그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부피를 표현한 다음에 높이가 6cm 되는 그 시간을 구해서 그 시간에서 도함수죠. 미분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관련되는 중학교 내용이 뭐가 있니? 뿔 모양의 도형의 부피에 대한 기본 공식을 필요로 합니다.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죠. 자, 밑면의 반지름이 4이고 높이가 12cm입니다. 여기에 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차오르겠죠. 자, 내가 빗금친 원뿔과 전체 원뿔은 하는 수 없이 닮은 꼴이죠. 그래? 그러면은 보세요. 높이가 어떻게 되도록 했습니까? 매초 2cm씩 올라가도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과학, 중학교 과학이잖아. 오케이, 이 높이는요, 2t라고 하면 됩니다. 시간에 관한 식으로요. 자, 그런데 높이와 반지름의 비율을 봤더니 3분의 1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것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니까는 3분의 2t가 됩니다.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부피는 t에 관한 함수로 원뿔 모양의 도형이니까는 3분의 1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네요. 밑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이와 같이 되는 원이기 때문에 9분의 4 t 제곱 파이. 높이는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2t임을 알았습니다. 어떤가요? 안 어렵죠? 그냥 뭐뭐스 변화율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고 입체대형 부피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양한 함수 미분법, 미분계수를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다. 나를 이쁘게 다듬어 정리하였더니 27분의 8파이 t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는 순간 6cm 되는 순간의 변화율, 물의 부피의 시간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t가 얼마? 3임을 알았으면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저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9분의 8 파이 t 제곱이고 t에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원하였기 때문에 8파이입니다. 굳이 단위를 표시하시오라면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이고 높이는 시간은요 초 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초 오케이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교과서 없던데요? 책이 없던데요? 그럴까? 아니야. 수의 변화율을 배운 다음에 일부 교과서의 연습 문제 저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 2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시간 제일 어려운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저렇게 원 위에 점이 있고 현 A씨가 있고 삼각형이 있고 A씨를 바라본 원주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평면에 두 삼각형 A, B, C의 외접원, 그 외심을 O라고 했고 삼각형 ACD의 외심을 O-라고 하였다. 그때 이 각의 크기는 알파, 문제 잘 읽으라 그랬어요.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였다.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로 사인 베타 나누기 사인 알파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분의 1이라고 하였고 외심사의 거리 O'의 거리는 1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이 외접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나요? 반지름이요. 그래? 그런데 이 사인이나 이걸 뭐한데 사용하죠? 굳이 뭐 다른 내용 특별한 건 많이 필요 없는데 그래 있어요. AC라고 하는 현의 길이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원주각이나 중심각에 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 상수가 뭔가 하면은 이 외접원의 지름이죠.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을 필요로 하네. 알겠습니다.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값을 봤더니 3대 2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의 비율이 3대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사인 법칙에 의해서 현의 길이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사인 값이 이와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 길이의 비율이 3대 2입니다. 자, 그 다음은 O'라고 하는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뭘 알았죠? 알았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알파이고 이 각의 크기가 베타입니다. 왜? 원주각이 알파이니까는 중심각은 2알파. 현의 수직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이 수직으로 이등분 하죠. 이걸 알았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지? 이 두 내각의 합이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외각의 크기입니다. 오케이, 되었네. 그러면 삼각비에서 코사인은 뭐지? 빗변 길이에 대한 밑변 길이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네가 3R이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R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떡하죠? 왼쪽에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는 3R, 밑변 길이는 R, 높이가 뭔지 모르네. 전체의 큰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1, 밑변 길이는 3R입니다. 높이가 뭔지 모르네. 옳지.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H제곱이 콜. 파랗게 표시한 삼각형에서는 3R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고요. 노란 전체, 파란 전체 큰 삼각형에서는 1 마이너스 3R의 제곱. 옳지. 끝났어요.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면은 R제곱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R제곱의 값을 구해주면은 17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건 뭐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반지름이 3R이 되는 원넓이였기 때문에 9R제곱 파이이고 계산하면 17분의 9파이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코사인 법칙이니 뭐 사인 뭐 이런 거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용한 것은 사인 법칙 하나만 이용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그 다음은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이용하였습니다. 원과 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중심각,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였습니다. 삼각형의 외각과 내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였고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실전 테스트 1회 10문항을 함께 이렇게 쭉 공부하였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능 50개 수능 잡는 중학수학에서 배운 개념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구나. 매우 소중한 내용이 있구나. 그중에 특별하게 마지막에 풀어본 이 문항을 보십시오. 중학 도형 공부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실전 테스트 2회 10문항 또 잠시 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